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그때는 괜찮다고 넘겼지만 사실은 밤에 누워서 혼자 삼켰던 서러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아있던 모멸감, 설명할 수도 없고 쉽게 잊히지도 않는 그 순간들. 우리는 그런 상처를 그냥 묻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덮어둡니다. 그러나 묻어둔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는 모양을 바꾸어 남습니다. 자존심이 된 것처럼 남고, 맹소가 된 것처럼 남고,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태도로 남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괜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끈을 다시 내가 쥐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하지?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나보고 괜찮다고 하라고 하지? 왜 나더러 참으라고 하지? 억울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나는 소중했는데 그 소중함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사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상처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힘이 나를 지켜주던 시기를 지나 상처가 나를 조종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비슷한 표정을 지어도 나는 벌써 마음을 닫습니다. 조금만 비슷한 말투를 써도 나는 벌써 싸울 준비를 합니다. 예전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까지 흔듭니다. 더 이상 상처 준 사람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려는 사람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자존감은 점점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소중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처난 기억 위에 계속 서 있을 때 이 믿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일을 당하지?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하지? 혹시 내가 원래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쌓이면 자존감에 금이 갑니다. 그 금이 점점 커지면 나는 나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굳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용서라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계속 상처의 기억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내 발걸음을 내가 정할 것인가? 이 질문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용서는 그때의 일을 괜찮았다고 덮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하찮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용서는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때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너는 버려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 벌처럼 쏘인 자리만 만지며 살지 말고 너의 삶 전체를 다시 살자. 너의 이름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자. 간디의 삶은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방향 전환은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움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나를 상처의 사람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 이 선택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는 행동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이제 더 이상 나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약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을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자리한 사람들 얼굴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이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때의 나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내가 얼마나 여렸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 모습을 뒤늦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상처는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결국 아무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구나. 나는 결국 혼자였구나. 이 중얼거림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위로해달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존중받고 싶었다는 외침입니다. 나는 소중하게 다뤄지고 싶었다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오래 묵으면 자존감이 깨어집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지 스스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서만 존중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끝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게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나를 그 사람에게 묶어둡니다. 나의 마음을 여전히 그 손에 맡겨둡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데려와야 합니다. 용서는 바로 그 회수의 과정입니다. 나의 가치를 상대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내 자리로 부르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았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만든 사람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겨두지는 않겠다. 오늘의 나까지도 그 사람의 손에 얹어두지는 않겠다. 이 결심은 소리 높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의 선언이면 충분합니다. 이 선언이 바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용서는 기억을 다른 빛으로 비춰보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부끄럽게 했던 기억이 이제는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돌려앉히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견뎠다. 나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다시 말해주는 순간 상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린 증거가 아니라 내가 버텨낸 증거가 됩니다. 용서의 연습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안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 화났다. 억울했다. 그때 너무 서러웠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는 복수로 나를 불태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복수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의 에너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셋째,
나는 나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직접 건넵니다. 그때 너 혼자 다 안고 있었지.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고단했니? 이제라도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 말을 마음속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의 편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내려갑니다. 호흡이 예전보다 깊어집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간디는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남긴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미움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의미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미움의 사람은 늘 어제의 상처에 묶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통해 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은 화려한 말이나 큰 명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엄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서 나옵니다. 상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머리로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 기억이 떠오를 때 마음은 다시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괜찮다 하고 속으로 천천히 말해줍니다. 그때의 나는 위험했지만 지금의 나는 괜찮다 하고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달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경을 안정시키고 내 몸에게 괜찮다고 알려주는 실제적인 돌봄입니다. 몸이 조금씩 진정되면 감정도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감정이 늦게 올라오면 나는 선택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분노 대신 존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쌓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전부 너 때문이야. 이 말은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 뒤에는 다시 깊은 허무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의 힘을 모두 상대에게 넘겨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은 동시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많이 아팠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조금 더 지키고 싶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말은 나를 다시 내 자리로 데려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까지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상처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깨달음은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실수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덮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치며 배워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숙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나는 상처로만 기억되지 않겠다. 나는 상처 주는 방식으로도 기억되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품위는 큰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품위는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에서 생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어. 이제 내 옆에서 편히 쉬어라. 이 말이 쌓일 때 자존감은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자존감은 결국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하나의 작은 선택을 허락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걷겠다.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대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상처를 용서로 녹이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당신의 남은 시간을 평화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남은 관계를 온기의 관계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 얼굴을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남겨줍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남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내 삶의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다시 안아주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자존감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이 나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더 이상 상처의 내일이 아니라 나의 내일입니다. 나는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존엄이고 평화이고 사랑입니다.